오늘 코인 흐름의 이슈 속에서 이 디파이 해킹과 복구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먼저 좀 상상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새벽 3시에 세상은 조금 조용한데 그 어느 디지털 지갑에서는 수백만 달러가 한순간에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을 했습니다. 은행도 없고요. 감시도 없고 그리고 또 정체도 알 수가 없는데 단돈 30초 만에 이 돈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돈이 며칠 뒤에 다시 전액 되돌아온 것인데요. 범인은 나타났고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 화이트햇이다. 윤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라고요. 이건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디파이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기술과 신뢰 그리고 인간성까지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 디파이 해킹과 복구 그리고 사람과 기술 사이의 경계에 대한 실화 한 편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디파이 해킹 복구 드라마 100만 달러는 어디로?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이 먼저 디파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아직은 좀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또 간단하게 드려 볼게요. 디파이란 말 그대로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기존 금융은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중개인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거래가 되죠. 우리가 통장을 만들면 은행 서버에 정보가 저장이 되고 거래할 땐 누군가가 승인을 하고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디파이에서는요, 또 전혀 다른데요. 중앙 서버 없이 블록체인 위의 코드로 모든 걸 처리를 합니다. 사람이 아닌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바로 이 주인공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 말 그대로 조건을 만족하려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100만 달러를 전송을 하려면 B는 A에게 토큰을 준다. 이런 계약이 코드로 써 있고요. 한번 배포가 되면 누구도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투명하고 자동화되어 있지만 바로 이 수정 불가능성이 장점이자 또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사건도 바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한 줄의 실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좀 이야기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중형 디파이 플랫폼 소라파이인데요. 이름은 가명입니다. 실제 사건은 2022년 하반기에 미국 기반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했어요. 이 플랫폼은 예치한 코인에 따라서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였고요. 당시 예치된 자산은 2천만 달러,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성장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전날 밤 한 개발자가 깃허브에 아주 짧은 커밋을 남깁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 파일의 이름이 보상이 계산이 되는 로직인데요. 작은 논리 오류 수정이라고 적혀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 커밋은 언더플로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수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언더플로우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0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양의 수로 되돌아가 버리는 숫자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받는 보상 그러니까 예치량 그리고 수수료라는 코드가 있는데 이 수수료가 더 크면 음수가 나와야 하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음수를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이 반대로 보상을 엄청나게 많이 해 주는 거예요. 이 취약점은 코드 리뷰에서도 자주 좀 발견이 되지만 바쁜 일정 그리고 작은 커밋, 테스트 부족이 겹쳐서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작은 실수가 이 며칠 뒤에 해커의 눈에 포착이 된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오게 됩니다. 2024년 9월 17일 새벽 3시 12분. 평소와는 다른 트랜잭션이 갑자기 포착이 되게 되는데요. 하나의 지갑 주소가 이 플래시론을 통해서 수백만 달러 상장의 이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을 받고 소라파이에 예치한 뒤에 보상을 받고 다시 빌린 돈을 갚고 이걸 수십 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불과 38초 만에 총 100만 달러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플래시론인데요. 디파이의 특수 기능인데 이 대출 상환이 같은 블록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단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 빌리고 쓰고 갚기가 모두 완료가 되지 않으면 그 거래는 자동 취소됩니다. 이 기능은 유동성 공급에는 유용하지만 지금처럼 해커가 언더플로우 취약점을 발견했다면 아주 정밀한 수학 공격이 가능해지는 무기입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이 크림 파이낸스 해킹 2021 년에 1.3억 달러, 이 BZX 해킹 2020년 같은 사건이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플래시론을 기반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교묘하게 조작을 한 것입니다. 해커는 거의 예술 수준으로 이 코드에 허점을 찔렀는데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12 시간이 지난 후에 개발팀은 익명의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나는 화이트햇이다. 당신들 시스템은 취약했고 자산은 내가 보관 중이다. 복구를 원한다면 대화를 하자." 처음에는 농담인가 싶었는데요. 하지만 해커는 진짜였습니다. 텔레그램 비공개 채팅방에서 해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린 믿고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이런 오류가 존재하는 건 문제다. 당신들이 진심으로 개선에 의지가 있다면 나는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개념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 화이트햇은 이 해킹을 하지만 선한 의도로 움직이는 윤리적인 해커입니다. 보안 취약점을 알려주고 보상을 받는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이런 해커들이 실제로 존재를 할까요? 정말 많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요. 화이트햇이 2억 달러를 해킹을 했다가 100% 복구하고 오히려 감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화이트햇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신뢰 회복과 그리고 시스템 강화를 원했습니다. "복구는 기술이 아닌 약속에서 시작이 된다."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알려지자 커뮤니티는 갈라졌습니다. "진짜 화이트햇 맞아? 혹시 내부 개발자가 짠 자작극 아니야? 이건 윤리의 문제다. 감시를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들이 갈라졌는데요. 일부는 자산을 인출하고 프로젝트를 떠났지만 개발팀은 빠르게 공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공식 블로그에 사건을 공개를 했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즉시 중단을 했고요. 외부 보안 감사를 의뢰를 했고요. 화이트햇에게는 5만 달러의 감사 리워드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조치 이후에 해커는 100만 달러 전액을 원래 주소로 돌려줍니다. 이건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커뮤니티의 투명성과 신뢰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였죠. 사건 이후에 이 소라파이는 V2 시스템을 출시합니다. 다중 감사 시스템 그리고 투표 기반 코드 승인 절차, 모든 커밋의 공개 리뷰, 그리고 화이트햇 감사단을 구성을 합니다. 무너질 수도 있었던 이 플랫폼이 오히려 회복력을 보여준 것인데요. 신뢰는 무엇보다 회복하기 어려운 자산이기도 한데 그 신뢰를 기술이 아닌 공개와 대화로 회복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디파이 역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나보는 이야기는 단순한 해킹의 뉴스가 아닙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윤리, 기술, 사람의 선택을 모두 담은 드라마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기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술을 다루는 사람을 또 믿어야 할까요? 이 디파이는 아직 미완성이라고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미완성 위에는 사람들은 또 선택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는 또 어디로 갔을까요? 코드를 따라서 또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또 돌아왔습니다.